자, 교재는 23페이지 제2의 모의고사입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있습니다. 자, 기업번. 약국 개설자가 아니라면 약을 판매해서 안 되고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했죠. 이때 판매라고 하는 것은요, 유상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상, 무상, 불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밑에 약사법 조항에서 판매라고 하는 것은 무상으로 이 약품을 양도하는 이 수요도 포함된다. 그쵸?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 정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위배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X. 자, 니은번. 자, 마지막 줄 보게 되면 도로교통법상에 음주운전죄가 있는데요. 이 음주운전죄라고 하는 것은 고의범만을 처벌합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읽어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1% 상태에서, 즉 음주 상태에서 에어컨을 가동하기 위해서 잠을 자던 중에 변속기를 잘못 건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과실범이죠. 과실범. 그래서 고의범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죄를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X. 틀렸습니다. 자, 디귿번. 피고인이 그 처 명의로 허가받아서 이 가스 충전 사업을 운영했다 했을 때 이 피고인은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자가 아니죠. 이건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명의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피고인은 가스 충전 사업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피고인을 이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1번. 재화, 용역,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자, 여기까지인데요. 이것을 대부업법상의 금전 대부로 볼 수가 있을까? 우리가 대부라고 하는 게 뭐죠? 대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쵸? 얼마, 그 장래에 필요한 액수 있죠. 그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금전을 주는 것, 이걸 대부라고 합니다. 즉, 일정한 기간을 두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고 나중에 원금 돌려받는 것, 그걸 대부라고 하는 것인데, 따라서 재화 또는 영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서 금전을 교부하는 것은, 여기 기간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기간이란 단어가 한 글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대부로 볼 수 있다 없다? 대부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대부로 보아서 처벌하게 되면 이것은 그 대부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축해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죄형 법정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맞는 지문이죠? 동그라미. 자, 미인번.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의료법에 어떤 걸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가 하면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이 아닌 자가 처방전을 발급했을 때 의료법상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의료법상 이 관련된 조문에 처벌을 하려면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을 발급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인 거예요. 그런데 지문을 읽다 보면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 화상 등을 이용해서 환자의 용태를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거죠. 누가 발급했어요? 의사가 발급했어요. 의사가 전화 등을 이용해서 용태를 살펴보고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의사가 아닌 자가 발급한 것이 아니죠. 의사가 발급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처벌할 수가 없다. 의료법상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에 발급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해당된다. 틀렸죠? X. 그래서 지금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기역, 니은, 미음 세 가지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 됩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판례 따를 때 형법 제1조 2항에 적용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런 지문이 경찰 승진 시험에 나와요. 경찰 승진이나 간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우린 40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 경찰에서는 이것이 거의 안 나오죠. 20문제니까. 근데 40문제가 나오는 승진 시험에서는 이런 것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먼저 기억번 가보죠. 재산 명시 신청 절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과거에는 형벌을 부과했었어요. 형벌, 징역 또는 벌금 이렇게 형벌을 부과했었는데 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감치에 처하도록 개정이 됐다고 했을 때 1조 유형을 적용할 수 있을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이것을 반성적 고려하에서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감치에 처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조형을 적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 자, 니은번 가보시게 되면 누설한 군사기밀이 누설행위 이후에 평문으로 저하가 되었다. 군사기밀에서 해제가 되었다고 했을 때 이건 많이 우리가 보았죠. 그쵸? 뭐 일반 채용 시험 볼 때부터 봤던 것인데 이것은 법률의 변경이 아니죠. 그쵸? 군사기밀이 일정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평문으로 저하됐다. 즉 기밀이 아닌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것은 법이 바뀌어서 평문 저하된 것이 아니라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군사기밀을 언제까지 설정해 놓았는데 그 기간이 도래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것은 군사기밀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평문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은 기간 도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법률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조의 양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법률 변경 때문인 것은 아니다. 그쵸? 법률 변경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조의 양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죠. 자, 디귿번 가볼까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이 화학물질이 있었어요. 화학물질. 이 화학물질에 관련된 이 환경처 고시가 위반행위 이후에 변경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건 판례가 1조 2항 즉 반성적 고려하에서 그렇게 했다고 보지 않고 단지 뭐다? 그때마다의 특수한 사정에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1조 2항을 적용하지 않고 1조 1항을 적용했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1조 1항을 적용했던 사건이다. 아시겠죠? 반성적 고려를 보지 않았다. X죠. 니은도 X였고요. 자, 1번 가봅니다. 벌금형으로 징역형과 금고형만 규정되어 있던 군형법 무단 이탈죄가 공소 제기된 후에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어서 벌금형이 추가됐어요. 자, 과거에는 뭐다? 개정되기 전에는 징역과 벌금형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벌금형이 추가됐다. 좋게 바뀌었어요? 나쁘게 바뀌었어요? 좋게 바뀌었어요. 좋게 바뀌었다. 가볍게 바뀌었죠? 가볍게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가 이것을 일조형을 정했습니다. 아시겠죠? 동그라미. 자, 미음번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장외 등록법인 즉 협회 등록법인이 아닌 단순한 등록법인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가 이것도 뭐다? 이것도 일조형을 정했다고 보는 거예요. 동그라미.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판례가 1조 2항을 적용했던 것은 어떤 것은 반성적 고려를 보았고 어떤 것은 반성적 고려를 보지 않고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바뀐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판시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은 그 부분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1번에서 감치로 바뀐 것, 그 다음에 리을에서 벌금이 추가된 것, 그 다음에 미인번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내부자 거래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 이런 것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뀐 거죠. 이것도 유리하게 바뀐 거죠. 그쵸? 그래서 유리하게 바뀌었다. 근데 니은을 보거나 디귿을 보더라도 아무리 보더라도 유리하게 바뀌었단 말이 어디 안 나와요. 그쵸? 근데 니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판례지만 디귿을 보더라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에 관한 환경적 고시가 위반행위 이후에 변경되었다고 했을 때 이건 판례가 유리하게 바뀐 거라 보질 않아요. 유리하게 바뀐 거라고 볼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뭐다? 반성적 고려에 바뀐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특수한 사정이 필요하기 위해서 바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뭐다? 이것은 그래서 1조 1항을 적용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법률 변경이 아닌 걸로 봤고요. 나머지는 뭐다? 1조 2항을 인정했던 사건인 거예요. 이거 외에도 그 뒤에 또 문제가 한번 또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그래도 반복을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판례집이라든지 기본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이 몇 번입니까? 답이 3개네요. 답은 3번. 자, 문제 3번을 갑니다. 다음 중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부작위범에 대해서도 자규에 의한 교사 방조가 가능하죠. 그쵸? 이건 뭐라 그랬어요? 자규에 의한 교사 방조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규로 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규로 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증인적 지위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부자기로 가담할 때는 보호징적 지위를 요하지만 자기로 가담하는 것은 보호징적 지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자, 2번 부진정 부자기범의 고의는 그랬습니다.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한다. 그렇진 않습니다. 반드시란 말이 틀렸어요. X.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또 여기까지 읽었죠? 자,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점만으로는 족하다는 거죠. 족하다. 부족하다가 아니고 족하다. 아시겠죠? X.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자, 3번 보죠. 선박 침몰 사건 무슨 사건이죠? 세월호 사건이죠. 그때 선장갑이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했다. 사망을 초래했다라고 했을 때 부자기범이 된다. 그쵸? 부자기에 의한 살인죄 상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4번은 많이 봤죠. 도로교통법상의 구호조치 의무, 신고 의무는 밑에 고의과실, 유책, 위법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다. 그래서 규칙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인과관계할 때 아주 중요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선행 차량에 의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했다라고 했을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죠? 맞는 말이고. 자, 뺨을 때렸다는 거죠. 뒤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밑에 두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는데 상해를 가했다는 거죠. 그렇죠? 상해를 가하였는데 밑에 합병증인 폐렴으로 인한 폐혈증 등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라고 했을 때 이 합병증이 인과관계를 단절시키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상해치사가 인정되는 거죠. 자, 복부를 한번 빵 때렸다는 거죠. 근데 수술 지연이 공동 원인이 되었고 결국 사망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렇죠? 수술 지연이라고 하는 것이 인과관계를 단절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절충적 상당인과 관계설이기 때문에 2번도 인과관계 인정했고 3번도 인정했다. 그렇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합병증이라는 부분 3번에서 수술 지연이라는 것 이런 것이 공동 원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자, 4번을 보시게 되면 초지 조성 공사를 도급받았다. 도급관계죠? 하도급된 이후에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산불났습니다. 산불났다라고 했을 때 감독하지 아니한 그 과실과 살림실화 사이에 인과관계 있었다? 없다. 도급 주면 끝이다는 거예요. 끝이다. X. 인과관계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답은 4번이죠. 지금 뭐죠? 틀린 것을 골라라. 답이 4번입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자, 고의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부진정 결과적 가정범위에 있어서 중요한 결과에 대해서 고의가 있어도 결과적 가정범위 성립한다. 맞죠? 이 중요한 결과에 대해서 과실이 있으면 뭐가 돼요? 과실만 있으면 진정 결과적 가정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부진정 결과적 가정범. 그렇죠? 고의가 있을 때 부진정 결과적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동그라미. 무고죄의 범위는 미필적 고의를 족합니다. 그쵸? 동그라미. 다음 부진정 부자기범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만 갖고 족하죠? X. 자, 흉기 휴대 절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 행위자는 흉기를 휴대했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했을 때 흉기 휴대 절도되는 것이에요. 안된다. X. 친족 상도의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처벌 조건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는 것이지 행위자가 이걸 인식할 필요가 없죠. 이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죠.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닌 것은 인식할 필요가 없다. X.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문제 6번 가볼게요. 자, 차고 문제입니다. 차고 문제 승진에서 잘 나옵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자, 1번 장모를 처로 잘못 오인했다. 장모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속살인죄가 되지 않고 보통살인죄만 될 뿐입니다. 맞는 지문이죠. 동그라미. 자, 2번은 판례죠. 갑이 을병과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을병에 대해서 칼을 휘둘렀는데 지나가다가 싸움을 말리던
이 정이 칼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쵸? 우리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 입장이죠. 우리 판례는 그쵸?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정에 대한 상해죄 기수가 되는 거 맞죠? 동그라미. 자, 디귿번. 갑은 같이 사냥을 하던 동료 을을 살해하려고 총을 빵 쐈는데 사격이 미숙해서 옆자리에 있던 병이 총알에 맞아 사망했다. 사람과 사람이죠. 보세요.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 총 맞아 죽었죠? 고소인권이 똑같죠? 사람과 사람이니까 무슨 차고? 구체적 사실의 차고. 자, 명중했습니까? 빗나갔잖아요. 그쵸? 명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체처가 아니죠. 객체처가 아니고 빗나갔으니까 방법이 차고죠. 구체적 사실 차고 중에서 방법의 착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빗나갔으니까 방법 착오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결론이 다르다. 맞죠? 이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이 똑같아요. 모든 부분에서 다 똑같은데 유일하게 똑같지 않은 부분이 이쪽입니다. 이쪽.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이 방법의 착오만큼은 이 두 견해가 달라요. 아시겠죠? 결론이 다르다. 맞는 지문이죠. 동그라미. 자, 마지막 볼게요. 갑이 을을 살해하려고 총을 빵 쐈는데 빗나가서 유리창을 손괴를 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사람이죠. 유리창이죠. 조문이 다르잖아요. 그쵸? 위에 거 조문이 똑같잖아요. 사람, 조문 똑같죠? 여긴 사람이고 조문이 유리창이니까 조문이 다르죠? 뭐라 불러? 추상적 사실 착오라 불러요. 자, 명중했습니까? 빗나갔잖아요. 그쵸? 빗나갔기 때문에 방법이 착오가 돼요. 방법을 착오. 방법의 착오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결론을 달리한다. 똑같다니까요. 제가 3번에서 말씀드렸잖아. 이 두 가지 학설은 다 똑같은데 구체적 사실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만 결론을 달리한다고요. 따라서 이 추상적 사실착오는 뭐다? 결론이 똑같아요. 다르다? X. X.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한 개죠. 답은 1번입니다. 7번 갑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많이 봤죠? 의도적으로 술에 취해 도록 유도하고 강간했다. 비닐창고에 옮겨 놓았다. 그쵸? 귀가를 했다는 거죠. 추운 겨울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쵸? 갑에게는 강간치사죄가 성립하게 된다. 결과적 가중방 그쵸? 그래서 추운 겨울날 비닐창고에 옮겨 놓게 되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간치사죄 성립을 인정합니다. 2번 A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했다. 그쵸? 상해를 가하고 그랬네요. 상해를 가하고 그 직후 그쵸? 그 직후 일단 끝났어요. 그쵸? 상해를 가했으니까 일단 상했잖아. 그쵸? 그 직후에 새로운 범죄를 일으켜서 강제추행을 하게 됩니다. 고의가 몇 개? 두 개죠. 상해죄 고의 하나, 추행죄 고의 하나. 그쵸? 각각 있는 것입니다. 별개죄가 되는 거예요. 별개죄 경합범. 강제추행 치상죄라는 결과적 가중을 성립하지 않죠? 경합범이라니까요. 맞는 지문이죠. 동그라미. 맞고 1번 맞고 2번 맞고. 자, 3번. 갑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에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승용차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죄가 되죠? 많이 봤죠? 공부하신 분들?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만 됩니다. 요것만 됩니다. 그렇죠? 이것만 되고 이거 안 되죠? 이거 안 돼요. 요것만 돼요. 이때 특수가 왜 붙어요? 자동차가 있으니까. 자동차가 있으니까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틀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요 3번하고 4번이 같은 판례예요. 3, 4번이 같은 판례라고요. 자, 부진전 결과적 가정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 사건.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 가정범의 형보다 더 무겁대요. 더 무거울 때는 뭐다? 두 개의 죄가 되고 상상적 경합관계가 되지만 끊고 그렇지 않을 때는 결과적 가정범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지. 이 사건. 그러니까 이 지금 간만에 보면요. 지금 차가 한 대 있잖아요. 그쵸? 지금 여기 A가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경찰관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공무집행 중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들이박아버렸어요.
고의로 들이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죄가 돼요? 이게 되죠. 형법상에 뭐가 된다? 형법상에 특수상해죄. 이것만 되나?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죄는 안 돼요? 공무집행 방해치상죄. 그쵸? 근데 지금 행위가 한 개잖아요. 한 개의 행위로 들이받은 거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죄가 각각 된다. 각각.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그래서 상상적 경합이 돼버리는데 과연 상경이 될까? 근데 이 두 가지 죄가 형량이 똑같아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3년 이상의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이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을 때는 뭐만 된다? 요것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되고요. 만약에 이 두 개의 죄가 똑같을 땐 상경이 된다 그러면 상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판결료지가 이 4번 판결료지를 내면서 이 형량이 똑같을 때는 뭐다? 결과적 가정법만 성립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고의범의 법정형이 더 무겁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처럼 똑같을 경우에는 그런 말입니다. 똑같을 경우에는 결과적 가정법만 된다. 그 말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죄라는 결과적 가정법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특수상해죄 형이 더 높다. 여기 이 사건처럼 즉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가 결과적 가정법보다 더 높다. 특수상이 더 높다. 그러면 두 개의 죄가 다 되고 상경이 되는 거예요. 상경이 되지만 이 사건에는 뭐다? 형이 똑같았기 때문에 상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이 결과적 가정법만 될 뿐이다. 그래서 3번처럼 특수공직방치상죄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을 잘 해두시고 3, 4번 최근에 아주 부쩍부쩍 많이 나와 기출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 8번 갑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웠다는 것은 싸움이죠. 싸움 같은 경우는 정당방위, 과잉방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 안 되고 과잉방위 안 됩니다. 과잉방위 된다. X 틀렸네요. 자, 니은범 많이 나온 판례죠. 절도범으로 오인받은 자가 군중들로부터 무차별 부차를 당했습니다. 손톱깎이 칼 사건이죠. 라고 했을 때 정당방위 인정했습니다. 과잉방위가 아니고요. 상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당방위 성립을 인정을 했다. 그 다음에 디귿번 가보시면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관들의 위법 제재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PVC 파이프를 휘둘렀다. 그 다음에 빼앗아서 폭행을 가했다는 거죠. 뭐죠? 상당성이 있죠? 없죠? 상당성이 탈락됩니다. 탈락되어서 정당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X. 자, 리을도 많이 보셨죠? 22시 40분경이니까 야간입니다. 야간. 귀가하던 도중에 어떤 술 먹은 사람이 덤벼들고 있죠. 그래서 와이프를 돌로 때리려고 하는 순간 A가 농구하시는 발로 복부를 한 차례 빵 찼는데 사망했다는 겁니다. 판례는 정당방 인정했습니까? 22시 40분경이라니까요. 야간에 기타 불안한 상황에서 그쵸? 공포, 경악 등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21조 사망을 적용했어요. 사망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가 됩니까? 무죄다 그랬어요. 정당방위가 아니고요. 21조를 1항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21조 사망을 적용했습니다. 무죄. 됐죠? 답 몇 번인가요? 그래서 다 틀렸죠? 그쵸? 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9번입니다. 자,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기억번. 이런 것을 하도급 주었는데 공사대금 직접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거절당했다. 즉 채권자죠. 채권자가 이 갑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를 말해요. 다시 한번. 갑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뭐뭐를 하도급 주었는데 피고인이 유치원 행정실장 등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칼로 보호대를 뜯어내고 철거하는 방법으로 물건을 손상시켰다라고 했을 때 정당행위가 됩니까? 피고인이 이렇게 한 것은 정당행위가 됩니까? 아무리 채권자를 할지라도
뭐죠? 보충성, 상당성 뭐 그런 것을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자, 2번 기자네 기자.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 그랬어요.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 그냥 방송 나갑니다. 말한 것은 그것은 권리 내의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 행위가 된다라고 봤어요. 맞는 질문이죠. 취재하지 않은 것도 보도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자가 갖고 있는 권리 범위 내에 속하기 때문에 정당 행위다. 이렇게 보았다고요. 자, 무면허자가 수지침을 합니다. 수지침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다고 봤어요. 정당 행위라고 봤어요. 근데 채침은 틀리죠? 채침은 정당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지침은 손에 넣는 거, 손에 맞는 침, 채침은 몸 전체에 넣는 침, 아시겠죠? 그래서 손 따는 거 있죠? 손 따는 거, 손을 따는 것은 뭐다?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행위가 된다. 봐두시고. 자, 교회 담임 목사를 출교 처분한다는 취지의 이 판결문을 복사해서 신도들에게 배포한 것은 뭐다? 형법 310조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는 판례가 되죠. 안 된다. X. 공익성, 진실성, 공익성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성,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310조가 적용됐다라고 봤습니다. 답은 4번이죠. 자,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중 판례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성주물 성애증 사건 아시죠? 그쵸? 이런 정신질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이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이 매우 심각해요. 그쵸? 매우 심각해요. 이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될 경우에는 그때 예외적으로 뭐다? 심신장애를 인정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게 맞는 질문입니다. 자, 2번 음주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수강간죄를 범했을 때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무슨 법이죠? 이 법이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나와 있어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무적입니다. 의무적이다. 조심하셔야 돼요. 필요적 아니에요. 우리 형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10조 3항이 나왔잖아요. 원자행할 때 10조 3항이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게 되면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의무적으로 나온다고요. 형법하고 좀 다르다는 걸 봐두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맞는 질문입니다. 자, 3번. 자, 생리기간 중에 심각한 충동 종조절 장애를 빠져. 그쵸? 저질은 것으로 의심이 된다. 의심이 들 때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전문가에게 정신감정을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의무적. 어떨 때? 네, 의심이 들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여야 합니다. 안 하면 위법이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판례 아시죠?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비록 범행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대요. 경력이 좋대요. 경력이 좋다더라도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기억 능력과는 다르다는 거죠. 책임 능력과 기억 능력과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다 할지라도 상실로 볼 여지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처럼. 맞는 질문이죠? 뭐가 틀렸다는 거예요? 여기 틀렸네요. 제가 아까 설명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성주물 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장애가 안 돼요. 원칙적으로 장애가 안 되는데 예외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매우 심각하다든지 이것처럼 다른 심신장애와 경합한 경우일 때는 예외적으로 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요.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이거 틀렸네요. 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11번.
자, 다음 중 처벌될 수 있는 걸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허가 없이 용도 변경했다. 근데 건축법상의 허가가 필요 없다, 필요함을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뭐죠? 뭐를 봐? 법률의 부지를 보죠. 법률의 부지. 그거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법률의 부지.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하죠. 우리 판례는 뭐다? 이 법률의 부지를 100% 이거 금지처로 안 봐요. 금지차고 지금 판례가 된다 그랬죠? 우리 판례 이것을 금지차로 보지 않는다. 무조건 처벌이다. 무조건 처벌. 처벌되는 걸 골라라. 이 기업권 동그라미죠. 학생회의 동의가 있어서 학생회관에 집회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이건 판례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어요. 정당한 이유가 없다. 왜? 동의권자는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권자는 학교 당국이지 학생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학생회의 말을 믿고 들어간 것은 우리 판례가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어요. 처벌할 수가 있다. 사체 이장. 이장은 옮긴다는 거야. 옮길 이자 써가지고 사체를 이장한다고요. 이 이장에 앞서서 당국이 신고하여 함을 몰랐다. 신고함을 모르고 이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판례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어. 그래서 처벌했던 사건이죠. 중개업자가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믿고 제한년을 초과해서 보조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우리 판례가 이것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다. 그쵸? 부동산 중개협회의 자문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이 아닙니다. 같은 패거리들이지. 같은 패거리들의 말을 믿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것도 동그라미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자, 미음번. 산림훼손 허가를 받으러 군청 산림과에 갔는데 조정 승인이 났으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 담당 공무원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또 확인서까지 받았어요. 라고 해서 산림훼손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책임을 조각시켰어요. 책임을 조각시켜서 처벌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만이죠. 처벌할 수 있는 것은 나머지 다 처벌할 수가 있는데 이건 처벌할 수가 없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쵸? 이유가 있으니까. 답은 그래서 몇 개인가요? 4개죠. 4개. 조심할 것은 1번은 법률 부지, 2번, 3번, 4번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거. 아시겠죠? 12번 갑니다. 자, 다음 중 예비무죄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경찰시험 잘 나와요. 자, 내란 목적, 내란죄 같은 경우는 예비무죄 있어요. 내란죄든지 내란 목적 살인죄 있습니다. 폭발물 있어요. 폭발물 있어요. 폭발물은 예비 음모, 선동까지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처벌해요. 세 가지. 위에 거는 뭐가 되죠? 위에 거는 예비 음모, 선동, 선전이에요. 네 가지. 국가적 법이죠. 둘 다 국가적. 밑에 거 사회적 법이네요. 국가적 법으로 가게 되면 예비 음모, 선동, 선전까지 범위가 더 커지기 때문에 선동, 선전이라는 것까지 처벌해요. 네 가지에 네 가지. 공직방 하던가요? 공직방 예비무 있다는 소리 들었어요? 못 들었죠? X. 도주 원조죄 있습니까? 원조죄 있어요. 원조죄 있다. 원조죄 예비무 있어요? 예비무 있어요. 근데 이건 없죠? 단순 도주죄는 없어요. 단순 도주죄는 예비무가 없다. 근데 원조하는 놈은 있다. 현주 건조물 방화죄 있죠? 방화죄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제가 기본 강의할 때 했잖아. 164조 1항, 165조, 166조 1항 2항, 167조 1항 2항. 근데 제가 이렇게 끊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끊어버리면 위에 세 가지, 밑에 세 가지. 그쵸? 위에 세 가지는 추상적 위헌법, 밑에 세 가지는 구체적 위헌법. 위에 세 가지는 뭐가 있다고요? 여기 미수가 있고 예비무가 있고요. 밑에 세 가지는요, 미수가 없고요, 예비무도 없어요. 이거 다 기본 강의 때 했는데 지금 164조 여기 1항이죠. 164조 1항 여기잖아요. 여기죠. 미수 예비무가 있단 말이에요. 동그라미란 말이에요. 그 다음 약취인죄 있어요? 있어요. 약취인죄 있어요.
몇 가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답은 4번. 자,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 자, 1번 보시게 되면 그 중지가 일반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랬어요.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뭐야? 중지미수지. 그쵸? 그래서 이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별할 때 일반 사회 통념상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갖고 따집니다. 자, 2번 쭉 읽어보시고 진지한 노력을 했지만 결과 발생하면 기수죠? 기수입니다. 결과 발생 안 하면 미수가 될 여지가 있지만 결과 발생하면 무조건 기수입니다. 그래서 중지미수의 관념을 인정할 여지가 없죠. 공범일 때 자식이만 갖고서는 중지미수가 성립을 할 수 없고 다른 가담자까지 모두 중지가 시켰을 때 중지미수가 됩니다. 이때 중지한 사람만 중지미수가 되고 다른 놈은 장애미수가 되죠. 자, 4번 쭉 읽어보시고요. 이것도 많이 봤을 거예요. 투자금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던 중에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했다. 왜 포기했을까? 발각이 두려워서. 발각이 두려워서 포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중지미수가 아니고 뭐가 돼요? 장애미수가 돼요. 답은 그래서 4번에 틀렸어요. 자, 14번 갑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갑이 을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요청한다 함을 알면서 갑의 부탁을 받고 갑의 요청을 을에게 전달해서 을에게 범죄를 일으키는 간접교사지 간접교사. 간접교사도 교사지 간접교사도 교사로 보죠. 교사가 되지 않는다. X. 틀렸습니다. 자,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서 그 습벽과 함께 교사가 원인이 되어서 범죄를 실행했다고 했을 때 이 교사와 행위 사이 인과관계 단절됩니까? 뭔 단절돼. 그렇죠? 교사가 성립하죠? 안 된다. X. 그렇죠? 이 무슨 사건이죠? 일제 드라이버 사건이잖아요. 일제 드라이버 사건. 일제 드라이버 사건. 그렇죠? 성립합니다. 안 된. 틀렸고. 자, 4번. 교사범이 이 이탈하기 위해서는요. 그 피교사자가 실행에 나아가기 전에 그 교사범에 의해서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쵸? 이것이 공동정범하고 유사하죠. 공동정범도 이탈이 되려면 그 주모자, 단순 가담자와 주모자를 나눠서 판단을 했잖아요. 그쵸? 이탈 문제에서. 그 주모자가 이탈하려면 기능적 행위지배를 제거했을 때 이탈이 된다. 근데 교사범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 쓰고요. 대신 뭐다? 여기 결의를 해소할 때 이탈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결의 해소가 못 되면 이탈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맞는 지문이죠? 동그라미. 자, 4번 보세요. 갑의 교사를 받은 을이 피해자 A를 공갈하기 위해서 증거 자료를 수집을 한 후에 만류 그만해라 이렇게 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공갈해서 재물을 받았어요. 기수가 돼요. 공갈죄 기수가 된다니까요. 설령 만류했다 하더라도 이 친구가 재물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기수가 돼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가 돼요? 그 범죄의 교사범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걸 받아버렸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결을 해소해야지 이탈이 되는 것인데 지금 해소 못했죠. 돈을 받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결국 해소를 못해버렸기 때문에 공갈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없다가 아니고. 그쵸? 그런 뜻이. 이 두 가지 같은 판례입니다. 같은 판결 로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됐고. 단절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쵸? 여기 두 가지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틀렸습니다. 단절되지도 않고 처벌할 수 있다. 두 가지 틀렸습니다. 자, 15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많이 봤죠? 도벽에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도박 방조를 했다. 습벽이라고 하는 것은 상습성이라고 했습니다. 상습범이 그쵸? 상습성. 상습범이 도박도 하고 도박 방조를 했다고요. 상습범은 포괄일죄죠. 포괄일죄는 가장 중요한 죄를 처벌하죠. 도박이 무거워요? 방조가 무거워요? 도박이 무겁죠. 그렇기 때문에 뭐만 된다? 그래, 상습도박죄만 된다. 방조는 여기 흡수가 되는 거지. 흡수가 된다고요. 도박 방조는 여기 흡수가 되어서 포괄일죄가 된다. 맞습니다. 2번 성인용 오락실 그쵸? 지배인이 있고 업주가 있네요. 지배인이 업주 행위에 가담을 했네요. 가담을. 이때 업주가 누구지? 업주가 신분범이에요. 신분범. 지배인은 비신분범이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업주행위에 비신분자가 가담을 했다. 가담을 했다. 무슨 몇 조? 형법 제33조. 본문 단서? 본문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행에 가담했을 때 그 내용 정도에 따라서 그 범죄의 공동정범이 될 여지가 있다는 거지. 몇 줄 적용해서? 33조 본문을 적용해서. 아시겠죠? 맞는 질문이. 3번. 신분관계로 형이 경중이 있을 때 신분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를 교사해서 죄를 범하게 했을 때 형법 제33조 단서가 아니라 31조 1항이 적용된다? 틀렸어요. 단서가 적용되죠? 단서가 적용돼요. 단서가 적용되는 거지 31조 1항 교사범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분 있는 교사가 신분 없는 정범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거. 무겁게. 동일이 아니고 무겁게. 아시겠죠?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모해 위증 교사 사건이에요. 모해 위증 교사 사건. 제 기본서 가면 나와 있어요. 틀렸죠? 답은 3번입니다. 자,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죄, 각 기부행위 제한 주체 및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증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자와 공모해서 범죄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그 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지, 그치? 없다. 이게. 왜요? 왜요? 조심하셔야 돼요. 33조 본문 적용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법문 적용이 안 된다. 요 법조문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 자체가 열거되어 있는 자만 규정 이 공직선거법에서 열거되어 있는 자만 주체라고 된다고 이게 딱 못 박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형식으로든 이 죄를 범할 수가 없다. 즉 33절 적용해서도 CR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이 법조문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열거되어 있는 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